네, 안녕하세요. 토크어바웃 아트 김찬용입니다. 오늘은 올 상반기 전시 중에 제 개인 취향에서는 제일 좀 잘 맞는 전시가 아닐까 싶은 지금 롯데월드 타워에 위치한 롯데뮤지엄에서 8월 6일까지 진행될 JR 크로니클스 라는 전시를 이번엔 리뷰로 좀 제대로 뜯어서 소개를 해드릴 계획입니다. 일단 그냥 제일 쉽게 정리를 하자면 그래피티 아트라는 장르에 있어서 20세기의 상징적인 3명의 그래피티 아티스트가 바스키아, 키스에링, 케니 샤프 이런 예술가가 있다면 21세기에 손에 꼽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영국의 뱅크시, 그리고 미국의 오베이라고 불렸었던 그 셰퍼드 페어리, 그리고 이제 프랑스에는 이제 JR이 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상징적인 예술가로 보시면 되고요. 그 셋 중에는 막내에 해당합니다. 이제 갓 40대가 넘으신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인데요. 근데 예술 경력 자체는 생각보다 길다고 보시면 되는 게, 이분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중2 무렵, 15, 16 무렵부터 프랑스인이긴 한데 티니지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집이 막 부유하고 이게 아니라 가난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친구들하고 거리에서 그 태깅이라고 얘기하죠. 그래피티 아티스트들 막 이렇게 스프레이 뿌리면서 자기 이니셜 새기고 다니는 것처럼 사회에 대한 불만이나 자신의 예술혼을 거리에다가 이렇게 뿜어내고 다녔던 사람인데, 이분이 지금 자기가 하는 예술은 사진을 기반으로 하는 거리 예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독특한 건데요. 근데 이분이 그 사진 예술을 하게 된 계기가 좀 독특하더라고요. 마침 한국에 내한을 하셨어 가지고 저도 어쨌든 지금 여기서도 나름 근무를 하고 있어서 만나뵐 기회가 있었는데, 지하철에서 그 태깅 작업을 하고 있는데 뒤쪽 벤치, 지하철 벤치에 카메라 가방이 하나 놓여 있더랍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이걸 아무도 찾아가지 않길래 누가 버리고 간 건가 보다 싶어서 그걸 그냥 자기가 주워가지고 쓰기 시작했답니다. 여러분의 관점에선 이걸 주운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훔친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사실 관점이 약간 다르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카메라 같은 거 누가 방치해 놓고 갔으면 주워서 쓴다는 느낌보다는 보통은 약간 분실물 센터나 이런 데 맡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JR은 이건 이제 제 겁니다 하고 자기가 주워가지고 쓰기 시작했다는데요. 재미있는 건 현장에 그 처음 썼던 카메라 갖다 놨는데요. 브랜드 가보시면 삼성입니다. 삼성 카메라 아마 한국 관람객이 갔다가 우연히 버리고 간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스쳤는데, 그래서 자기도 나름 한국하고 인연 있다 이렇게 농담도 할 줄 아시는 분이어서 그 카메라를 이용해 가지고 동료들 사진 찍는 걸 처음엔 그냥 시작으로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고 기록으로서 시작을 했다가, 사실 미술관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느 정도의 권력 구조죠. 예를 들어 수집가든 비평가든 관장이든 누군가의 눈에 띄고 선택받은 작품들이 전시되다 보니까 나는 그런 공간 말고 자유로운 거리에서 전시하겠다 라고 거리 전시회 란 이름으로 처음에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샹젤리제 거리 같은 유명 거리에 스프레이로 그냥 사각형 프레임 액자 같은 것만 짜놓고 자기 그 사진들만 붙이면서 전시를 하고, 나는 미술관 필요 없다, 난 세계에서 제일 큰 미술관, 거리라는 미술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활동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사회적인 이슈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공공미술을 되게 잘하는 예술가로 지금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상징적인 첫 번째 프로젝트가 세대의 초상이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이건 실제 사건하고 조금 엮여있는 문제여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2005년에 그 파리의 몽페르메유를 포함한 그 빈민촌에서 경찰들이 이렇게 단속할 때 그 지역에 사는 흑인 이민자 아이들이 자기들 아무 잘못도 없는데도 막 인종 때문에 막 괜히 검사하고 이런 거 싫어가지고 도망가다가 경찰이 쫓아오는 바람에 급하게 넘다가 감전당해서 한 아이가 세상을 떠나고 한 아이가 크게 다치는 사건이 벌어졌답니다. 이때 이제 그 몽페르메유 지역을 중심으로 이건 인종에 대한 차별이다 시위가 시작이 됐고, 이 시위 규모가 커지면서 경찰하고 시민이 좀 충돌하는 약간 폭력적인 시위의 현장들이 발생하기 시작한 거죠. 이 모습을 보고 안타까웠던 JR은 언론에서도 빈민촌에 사는 아이들은 범죄자가 될 확률이 높다는 이런 편견의 시선을 너무 많이 미디어에서 노출시키니까 그 편견을 깨기 위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나 사람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거리에 붙여서 전시하면서 그들 또한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다 라는 걸 선보이는 사진 작품들을 거리에 선보였던 겁니다. 지금은 사실 유명 영화 감독이 된 레들이라고 그 JR의 친구이기도 하다는데요. 미국 레미제라블 영화 말고요, 프랑스 인종차별에 의한 소요 사태를 주제로 다루고 있는 프랑스 레미제라블이란 영화를 감독해서 칸 영화제에서 이제 수상까지 하셨던 영화 감독인데, 이분이 완전 신인에 해당하던 시절에 JR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 이번에 벽에 붙어 있고, 그게 실제로 파리에도 그 정도의 커다란 벽화처럼 사진이 인화돼서 붙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도 편견의 시선을 좀 가졌었는지 저는 처음 딱 봤을 때는 약간
총을 겨누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자세히 보면은 카메라를 들고 집중해서 이렇게 찍고 있는 모습인 거고, 인종이나 그 옷차림새나 피부색 때문에 우리가 마치 폭력적이거나 위험한 것 같은 이미지로 편견의 시선으로 보고 있는 건 아닌가, 이걸 직관적으로 거리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게 해준 사진 작업이었고, 이걸 통해 일단 세상에 좀 많이 이슈가 되고 노출되게 됩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이 사람이 사실 되게 다양한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하게 되고요. 현장 가시면 보실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그 중에 여러분 그 테드라고 강연하는 플랫폼 아실 텐데, 거기서 해마다 가장 창의적인 소망을 갖고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시대의 리더에게 수상한다 라고 뭐 얘기하는 테드상이라는 상이 있는데, 이걸 2011년에 최연소로 수상했던 사람이 또 이 JR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JR이 그때 받았던 계기가 됐었던 상징적인 프로젝트 두 개만 딱 좀 정리해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여성은 영웅이다 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여성 인권이 제대로 정말 존중받지 못하는 국가나 그 빈민촌에 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담는 프로젝트를 진행했고요. 특히 케냐에 가서는 그곳에 이제 여성들은 가정폭력이나 아니면 약간 성적인 폭력이나 아동폭력으로부터 자식을 지키기 위해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그들의 얼굴과 눈을 이렇게 사진으로 찍은 다음에 빈민촌 지붕에다가 이렇게 설치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고요. 구글 어스의 아이디어를 얻어서, 거기가 너무 슬럼화돼서 관광객이 오는 지역도 아니다 보니까 하늘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검색하거나 찾아서 볼 수 있는 작품을 만들겠다고 지붕에다 설치를 한 건데, 이왕이면 가난한 그 지역 사람들에게 도움되는 형태로 만들고 싶다고 이걸 방수포에다가 인쇄하는 형태로 만들어서 그 판잣집 비가 안 새게끔 만들어주는 덮개로도 만든 거랍니다. 그거 가서 설치하고 있었더니 그 지역에 이제 남성들이 이거 뭐 하는 거냐 라고 막 물어보더랍니다. 그래서 이거 공공미술인데 비 안 새게도 해주고 하는 거라 그냥 무료로 설치해 주는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그럼 우리 집도 해줘 하면서 그 남자들이 오히려 나서가지고 그 여성들의 눈을 지붕에다 설치했답니다. 이게 아이러니한 게, 그 지역의 대다수의 사건은 그 지역 남성들에 의해서 여성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였어가지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이야기를 직접 설치해주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좀 벌어졌었다는 거죠. JR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쟁이나 이런 폭력적인 충돌이 벌어졌을 때 그 중심 주체는 보통 남성에 의해서 많이 흘러가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1차적인 피해자는 오히려 여성이 많이 겪는다는 거죠. 그럼에도 여성은 아이를 기르고 가정을 지켜내고 사회 커뮤니티를 지켜내면서 다시 이 사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더 큰 역할을 하는 건 여성이 아닌가 라는 관점에서 선보였었던 게 이 여성은 영웅이다 라는 프로젝트였고, 이게 세상의 이슈가 됐었고요. 그와 더불어 또 하나 이슈가 됐었던 프로젝트는 브라질에서 진행했었던 거고요. 브라질이 치안이 안 좋다 보니까 거기는 마피아하고 경찰하고 총격 충돌도 되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JR이 브라질에 방문해서 거기 빈민가에 버려져 있는 집을 하나 구매를 한 다음에 노란 페인트로 그 집을 다 칠한 다음에 그 집에다가 카사 아마렐라라는 이제 간판하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충돌이 많은 폭력적인 지역에 어찌 보면 시적으로 마치 어린 왕자의 집이라도 보는 것처럼 잠깐이라도 한 번쯤 멈춰서서 충돌이나 상황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사유의 공간을 만들었고요. 여기를 마을에 아예 기부를 해버려서 쉴 곳이 없는 아이들 와서 쉬어도 되고, 무료 교육 프로그램 이런 데 그냥 공짜로 쓰면서 진행하셔도 되고, 마을 파티해도 되고, 이런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기증을 했고요.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의 예술은 단순히 막 돌 깎거나 물감 칠하고 이런 테크니컬한 걸 일단 떠나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공감하고 사회에 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변화할 수 있는 게 새로운 시대의 예술이다, 컨템퍼러리라는 이 시대의 예술을 정말 잘 얘기하는 사람이다 라고 극찬받고 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들을 보시다 보면 분명 공감하실 수 있는 바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프리뷰 영상에서는 착시예술 그것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루브르 가운데 유리 피라미드 있죠? 이거 건립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국가의 의뢰를 받고 사진을 커다란 걸 이제 분할해가지고 400명의 자원봉사자를 추억처럼 참여하게 만들어서 바닥에 이렇게 설치를 해버려가지고 위에서 내려다보면 마치 루브르 밑에 숨겨진 빙하라도 있는 것처럼 착시가 일어나는 독특한 사진 작업을 선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이번 전시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대형 작업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롯데월드 타워에서 내려다보는 그 서울의 전경을 마치 낭떠러지 같은 공간에서 보는 것처럼 착시가 일어나게끔 경험해 볼 수 있는 이 사람의 좀 테크니컬한 시각적인 기술을 볼 수 있는 작품도 신작으로 아예 같이 소개되고 있어서 한 번쯤 꼭 보시기에 괜찮을 것 같고요. 사실 기자간담회 때 기자분이 그걸 질문하시더라고요. 당신은 젊을 때 뭐 미술관 필요 없다, 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미술관 가지고 있으니까 라고 얘기를 했으면서 요즘엔 왜 이런 실내 미술관에서 전시하냐
라고 물어보자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거리의 미술관은 자기와 같이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은 막 미술관 가는 것도 힘들고 사치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일상 속에서 밀접하게 예술을 통해 작용할 수 있는 친밀한 공간에 해당하고, 거리에서는 벽에 붙이는 한 장의 그런 사진이나 이미지들로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내부 미술관에는 그 과정을 다큐멘터리 영상으로 소개를 하거나 그 외의 기록물도 같이 공개하거나 텍스트들이 같이 소개되다 보니까 그 작품 프로젝트에 담겨있는 더 깊은 메시지나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성찰하고 고민할 수 있는 또 넓은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 같다 라고 또 얘기하는 작가여서, 관심 있으시다면 이번에 방문해서 그가 성공시킨 그 수많은 프로젝트를 보고 나시면 아, 이래서 이 사람이 뭐 말씀드린 테드상도 받고 이 시대에 가장 주목해야 되는 예술가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구나, 이걸 공감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나는 현대미술이 취향이야 하시는 분들이라면 놓치지 말고 JR 크로니클스전을 꼭 만나보시길 추천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리뷰 영상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